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알았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에서 살던 우리 집은 늘 배가 고팠다. 봄에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풀뿌리를 캐먹었고 겨울에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서로 몸을 붙여자야 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나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우리 마을은 모두 가난했지만 어떤 집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있었고 어떤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같은 땅에서 같은 농사를 짓고 같은 비를 맞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관찰했다. 어떤 아저씨는 힘든 날에도 웃으면서 일했고 일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다음의 계획을 세웠다. 반대로 어떤 집은 술병이 나뒹굴고 부모는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그 아이들은 다음날 일터에 나오지 않았다. 그 차이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선택이 달랐다. 하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잘못된 선택이 쌓일 때 가난은 더 깊어진다. 물론 그 시절에 나는 선택이라고 해봤자 작은 것이었다. 오늘 논에 나갈지 말지, 소를 빌려줄지 말지, 모내기를 도울지 말지.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그 집의 내일을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집도 큰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을에 거둔 곡식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는데 아버지는 고민 끝에 말했다. 이 곡식으로 장사를 해보자. 어머니는 반대했다. 괜히 장사하다 망하면 우리 굶는다. 나는 방 안쪽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결국 아버지는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고 며칠 후 직접 지게에 곡식을 이고 장에 갔다. 그날 돌아온 아버지 얼굴은 밝았다. 처음으로 돈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 선택 하나가 우리 집을 살렸다. 그때 나는 배웠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길이 열린다. 나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까를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마을의 다른 집들은 달랐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은 빚을 더 내고 술을 더 마시고 서로를 탓했다. 그 결과 그 집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결국 나는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때 주변 어른들은 모두 말렸다. 도시에 가서 뭐 하려고? 거기는 네가 발붙일 데도 없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 남는 선택은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만 희망이 있었다. 그 결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두려웠지만 설렘도 컸다.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 지나쳤지만 나는 내 안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거야. 여기서 나는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이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다. 가난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우리 앞에 찾아온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만든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중 항상 남 탓만 하던 이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최후를 들려주겠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첫 번째 잘못된 선택 책임 회피였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잊을 수 없다. 낯선 냄새,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행렬, 마차와 버스가 뒤엉킨 길거리. 나는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했다. 가진 것은 소를 판 돈에서 남은 몇 푼과 해지기 전에 잘 곳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감뿐이었다. 결국 나는 낡은 여인숙 한 구석에 들어가 하루를 묵었다. 좁고 눅눅한 방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남 탓하지 말고 내 몫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나는 인력시장을 찾아갔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섰다. 그곳에서 만난 첫사람은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청년이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운이 좋아야 일 얻어. 그래도 사장욕은 잊지 마. 이 사람들은 우리를 노예 취급한다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한 걸까?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자 그의 말이 사실 절반만 맞다는 걸 알았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욕을 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사장의 잘못이라고 떠들었다. 반면 다른 몇몇 사람들은 묵묵히 일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나는 그 차이를 똑똑히 보았다. 일을 끝내고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길, 욕을 퍼붓던 사람들은 술집으로 향했고
책임감 있게 일하던 사람들은 내일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를 챙기거나 동료와 일정을 상의했다. 며칠 뒤 큰 문제가 생겼다. 자재를 옮기던 중 실수가 발생해 벽 한쪽이 무너졌다. 모두가 사장을 원망했다. 이게 다 사장이 쌍값 자재만 써서 그래. 우린 책임 없어.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아무도 무너진 벽을 치우려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중년 일꾼이 나서서 말했다. 그만 떠들고 정리부터 하자. 더 늦으면 사고 난다. 그는 혼자서 벽돌을 치우기 시작했고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날 이후 나는 배웠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더 큰 불행을 부른다. 벽이 무너진 것을 사장의 탓으로만 돌린 사람들은 결국 그날 품삯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반면 정의를 자청한 그 일꾼은 오히려 사장에게 칭찬을 받고 다음 현장에서 더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나도 선택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기로. 그 뒤로 나는 현장에서 항상 주변을 살폈다. 자재가 부족하면 미리 말하고 누군가 위험한 자세로 일하면 알려주었다. 덕분에 사고가 줄었고 나는 점점 신뢰를 얻었다. 어느 날 사장이 나를 불러 말했다. 너는 일을 맡기면 알아서 해결하니 좋다. 그 칭찬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경험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남 탓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일이 잘못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습관은 훗날 현대를 세우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살렸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탓한다. 나라 탓, 사장 탓, 부모 탓, 시대 탓. 하지만 그런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상황을 바꾼다. 책임지는 순간부터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똑같이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당신이 선택한 결과다. 남 탓을 멈추고 내 몫을 찾는 순간 가난에서 벗어날 첫걸음이 시작된다. 하지만 책임만 진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을 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바로 배우는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현장에서 본 배움의 차이,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어떻게 내 운명을 바꿨는지를 이야기하겠다. 서울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고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배움의 태도였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지나도 늘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같은 자재를 여러 번 떨어뜨리고 같은 실수를 지적받아도 고치지 않았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혼나면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 차이가 바로 배우는 태도였다. 어느 날 나는 자재를 잘못 옮겨서 중요한 부품 하나를 망가뜨린 적이 있었다. 그날 현장 감독에게 크게 혼났고 하루 품삯이 날아갔다. 나는 여인숙으로 돌아와 울고 싶었지만 대신 종이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지. 그때부터 나는 작은 수첩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하루가 끝나면 그날 배운 것을 적었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읽었다. 이 습관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지? 라고 불평했지만 나는 실수를 줄여나갔다. 감독은 점점 나를 신뢰했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겼다. 하루는 감독이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부지런한 거야. 그래서 발전하는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동료들은 여전히 제자리였고 나는 조금씩 더 나아졌다. 단순한 일꾼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작업 순서를 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알려주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그 작은 수첩 덕분이었다. 이 경험은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가난을 만드는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배우지 않는 것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물 뿐 아니라 뒤처지기 시작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세상 탓만 하며 더 가난해지고 배우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 나는 그 뒤로 현장에서 만나는 기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다. 때로는 그들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기계는 왜 이렇게 작동합니까? 이 재료는 왜 여기에 씁니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몇 년 후 나는 더 큰 현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감독을 만났는데 그는 내 수첩을 보고 말했다. 네가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큰일을 할 거야. 그 말은 내 안에서 불을 지폈다. 배움이 단순히 오늘 하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종이 한 장이라도 꺼내서 배운 것을 적어보라. 그것이 내일의 당신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배우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배운 것을 적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비로소 그것이 힘을 가진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처음 맡은 위험한 일을 두려움 때문에 거의 포기할 뻔했던 순간, 그리고 결국 도전을 선택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들려주겠다. 나는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인생을 바꿀 큰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나는 한 중소 공사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 비교적 손에 익은 작업들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 감독이 나를 불렀다. 이번 주에 다리 철거와 새로운 기둥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네가 맡아볼래?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동안 자별만 해왔고 이렇게 큰 책임이 있는 작업은 해본 적이 없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기둥이 잘못 세워져 무너지기라도 하면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그날 밤 여인숙에서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안전하게 지금 하던 일만 계속 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품삯은 보장되고 욕먹을 일도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불이 일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 나는 더 배우고 싶다.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해봤어? 이 말은 나를 깨우는 망치 같았다. 아직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려는 내가 부끄러웠다. 결국 나는 도전하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감독에게 말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도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몇 번이나 계획을 다시 짜야 했다. 밤늦게까지 현장에 남아 도면을 붙잡고 씨름했다. 때로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기둥이 세워지고 현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감독은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다. 너는 이제 진짜 현장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한 단계 올라섰음을 느꼈다. 만약 그때 두려움에 물러섰다면 나는 여전히 자빌꾼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그 전까지 나는 실패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흘려보내고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문다. 부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뻗어 기회를 잡는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그 이후 나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기뻤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이후 현대를 세우고 중동 사막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도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나는 두려움보다 도전을 선택했다. 그 덕분에 현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나 역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나는 오늘도 이 말을 하고 싶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다.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 인생을 바꿀 기회일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 하지만 도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도전을 지속하고 성장하려면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처음 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선택이 나를 더 큰 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돈을 잘못 쓰는 선택이 어떻게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겠다.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나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만큼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주변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은 하루 품삯을 받으면 그날 밤 바로 술집으로 갔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쓰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그들을 따라가기도 했다.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했지만 다음날 아침 빈 지갑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라면 나는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돈은 다르게 써야 한다고. 며칠 뒤 우연히 자재 상인에게서 낡은 손수레를 싸게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일꾼들은 그걸 사서 뭐 하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술이나 사 마셔 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이 수레를 고쳤으면 자재를 더 빨리 옮길 수 있겠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품삯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손수레를 샀다. 밤마다 여인숙 마당에서 녹슨 바퀴를 갈고 손잡이를 고쳤다. 손이 까지고 기름때가 배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손수레는 멀쩡하게 굴러갔고 나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빨리 자재를 옮길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2번 왔다 갔다 할 거리를 나는 한 번에 끝냈다. 감독은 내 효율성을 보고 감탄했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겼다. 작은 투자였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다. 그때 나는 돈의 본질을 배웠다. 돈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도구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면서 불안해한다. 이 돈이 사라지면 나는 끝이야. 그래서 즉각적인 쾌락이나 안전한 곳에만 돈을 쓴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 돈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묻는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에게 투자한다. 나는 그 후에도 돈을 벌면 항상 투자할 곳을 먼저 찾았다. 더 좋은 공구를 사고 일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다. 남들이 망가진 삽을 계속 쓸 때 나는 튼튼한 새 삽을 들고 현장에 나갔다. 그 덕분에 내 일은 항상 빨랐고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다. 그 결과 돈은 더 빠르게 모였고 나는 점점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현대를 창업하고 나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돈이 생기면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대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장비를 들이고 인재를 모으는 데 썼다. 때로는 위험한 투자였다. 중동 프로젝트를 맡을 때도 우리는 가진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했다. 모두가 말렸다. 실패하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작은 회사로 남는다. 그 도전은 결국 대성공을 거두었고 현대는 세계의 이름을 알렸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4번째 교훈이다. 가난을 만드는 3번째 잘못된 선택은 돈을 잘못 쓰는 것이다. 번 돈을 순간에 쾌락에 쓰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투자했으면 그 돈은 몇 배로 돌아온다. 오늘 당신이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책 한 권을 사든 기술을 배우든 건강을 지키든 당신 자신을 키우는 곳에 돈을 써라. 그것이 훗날 당신의 삶을 바꾼다. 하지만 돈만으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더 큰 길로 갈 수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얻고 그들과 함께 위기를 뚫고 현대를 일궈냈는지 이야기하겠다. 그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4번째 큰 비밀이었다.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깨달은 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진짜 큰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했다. 내가 현대를 세우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다. 그 시절 나는 일을 마치고도 곧장 여인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시장 골목을 돌고 술집에도 들렀다. 그곳에서 나는 함께 일할 만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다. 단순히 힘만 센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찾았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거절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같이 일하자고 해. 너 같은 풋내기랑 무슨 큰일을 해. 그 말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몇 명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들이 바로 현대의 첫 동기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히 품삯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면 한국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큰 건설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들의 눈을 빛나게 했다. 우리는 첫 현장에서 말 그대로 온몸으로 일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밤이 늦으면 랜턴 불빛 아래에서 일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삽을 들고 진흙탕에 들어갔다. 어떤 날은 나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런 나를 보고 나를 믿었다. 나도 그들을 믿었다. 하지만 사람을 모으는 일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도망가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일을 그르치고 떠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큰 손해를 보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길러졌다. 단순히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성품을 먼저 보았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내 품삯을 줄여 그들에게 더 주기도 했다. 그들이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집안에 일이 생기면 먼저 챙겨주었다. 그런 작은 정성들이 쌓이자 그들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일을 위해 헌신했다.
이것이 내가 배운 네 번째 교훈이다. 사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경쟁자로 보고 시기한다. 하지만 부자는 사람을 자산으로 보고 함께 성장한다. 그 차이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현대를 키우던 시절 우리는 중동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수천 명의 기술자를 한국에서 데려가야 했다. 그들에게는 낯선 사막에서 몇 달씩 고생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면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막으로 갔다. 그들이 없었다면 현대의 성공도 없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발목을 잡는가? 사람을 얻는 것은 성공의 핵심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만 더 큰 길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른 순간들을 들려주겠다. 사람을 얻고 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큰 시련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여러 번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전쟁이 터져 공장이 불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날 밤 나는 무너진 담벼락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이 목을 조였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무너진 공장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돈도 없고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두 손으로 벽돌을 날라 쌓았다. 처음에는 혼자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예전에 함께했던 몇몇 동지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내 모습을 보고 말했다. 사장님이 저렇게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가 안 올 수 있나? 그렇게 하나둘 돌아온 사람들과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현대는 점점 커졌지만 위기는 멈추지 않았다.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은행이 대출을 끊고 자금줄이 말라붙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밤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계산서를 들여다봤다. 이제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이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포기할 거냐?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 끝까지 버틴다. 나는 임원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지금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맹세였다. 우리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밤낮으로 일했다. 나는 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붙잡고 말했다. 끝까지 버티자. 이 위기는 언젠가 끝난다. 가장 큰 시험은 IMF 외환위기 때였다. 언론은 연일 현대도 무너진다고 떠들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돌고 사람들을 모았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버티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 그 말에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렇게 버틴 끝에 현대는 위기를 뚫고 다시 일어섰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야말로 인생을 가르는 칼날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포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는 다시 온다. 나는 수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다. 계약이 무산되고 자재가 바다에서 유실되고 해외 프로젝트가 파기될 때마다 좌절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매번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내 마음속엔 항상 같은 목소리가 있었다. 해봤어? 이 말은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있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은 더 강해진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버티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다. 바로 오늘 당신이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당장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려 한다. 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다. 아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매일의 작은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선택을 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도전했고 번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투자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얻고 끝까지 함께했다. 그 결과 오늘의 내가 있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루아침에 한번 내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일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쌓이면 인생이 그 방향으로 굳어진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내일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인생이 다른 궤도로 올라선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칠 때마다 핑계를 찾았다. 시대가 나쁘다. 운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때마다 책임을 졌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해보자.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성공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생각만 하면 가난하다. 행동해야 부를 얻는다. 당신이 지금 머릿속으로만 언젠가 잘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오늘부터 행동해야 한다. 남 탓을 멈추고 작은 것부터 배우고 두려운 일에 손을 대고 번 돈 중 일부를 자신에게 투자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나를 준비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실패했다고 무너질 필요 없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이 영상을 다 보고 그냥 꺼버린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만 결심해보라. 나는 오늘부터 내 선택을 바꾸겠다.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1년 뒤에 당신을 바꾸고 평생을 바꿀 것이다.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났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것이다. 믿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선택을 만들며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손에 있다. 지금 당장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라.